반응열의 측정과 헬스의 법칙입니다. 실험 목적입니다. 고체 수산화나트륨과 염산화의 중화 반응을 한 단계 및 두 단계로 진행시켜 각 단계의 반응열을 측정하고 헬스의 법칙을 확인합니다. 실험 원리 및 이론입니다. 엔탈피란 일정한 압력에서 일어나는 개의 열 흐름의 양을 나타내는 상태 함수입니다. 반응 엔탈피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관여하는 엔탈피를 말하며 일정한 압력 하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화학적 변화에서 흡수한 열량은 엔탈피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물질이 가진 엔탈피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엔탈피의 변화량을 측정합니다. 생성물질의 엔탈피에서 반응물질의 엔탈피를 뺀 값으로 정의됩니다. 발열 과정에서는 반응 엔탈피가 음의 값을 가지고 흡열 과정에서는 반응 엔탈피가 양의 값을 가집니다. 상태 함수란 연력학에서 사용되는 연력학 변수 또는 함수들을 구분하는 한 방법입니다. 함수값이 개에 주어진 상태에만 의존하고 그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거친 경로와 무관한 물리량을 말합니다. 경로 함수는 상태 함수와 반의 관계에 있습니다. 연력학적 표현 상태를 결정하는 에너지, 부피, 압력, 온도나 엔트로피 등이 상태 함수에 포함됩니다. 헬스의 법칙이란 화학 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발생 또는 흡수된 열량, 즉 반응열은 반응 전의 물질의 종류 및 상태와 반응 후의 물질의 종류 및 상태만 같으면 반응 경로에는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고체 수산나트륨과 염산과의 중화 반응을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으며 여기서 델타 H5는 이 반응의 반응열입니다. 이 반응을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나타내게 할 수 있으며 각각의 단계의 반응열의 합은 델타 H1입니다. 열 용량이란 어떤 개의 온도 상승에 대한 그 개가 흡수한 에너지 또는 엔탈피의 비로써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의미합니다. 어떤 물질에 가해진 열의 양이 Q이고 이에 따른 온도 변화를 델타 T라고 할 때 이 물질의 열 용량은 델타 T분의 Q입니다. 실험 기구 및 시약입니다. 기구에는 250ml의 삼각 플라스크 3개와 100ml 메스 실린더, 온도계, 두 자리 저울, 핫플레이트, 마그네틱 바, 은박지를 사용하였으며 시약에는 0.5 몰롱도의 NaOH, 0.25 몰롱도의 HCl, 0.5 몰롱도의 HCl, 그리고 중류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실험 방법입니다. 삼각 플라스크에 무게를 잽니다. 삼각 플라스크를 은박지로 싸서 잘 보온합니다. 0.5 몰롱도 염산용액 100ml를 메스 실린더를 이용해 삼각 플라스크에 넣습니다. 중류수 100ml도 메스 실린더를 이용하여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줍니다. NaOH 2g을 넣습니다. 삼각 플라스크에 마그네틱 바를 넣고 NaOH를 부어줍니다. 이후 NaOH를 녹이고 그만하면서 가장 온도가 높아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용해된 소용액과 삼각 플라스크의 무게를 잽니다. 삼각 플라스크의 무게를 잽니다. 삼각 플라스크를 은박지로 싸서 잘 보온합니다. 증류수 200ml를 메스 실린더를 이용해 삼각 플라스크에 넣습니다. NaOH 2g을 넣습니다. 삼각 플라스크에 마그네틱 바와 NaOH를 넣고 고관하면서 온도가 가장 높아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용해된 소용액과 삼각 플라스크의 무게를 잽니다. 삼각 플라스크의 무게를 잽니다. 삼각 플라스크를 은박지로 싸서 보온합니다. 0.5몰롱도 염산용액 100ml를 메스 실린더를 이용하여 삼각 플라스크에 넣습니다. 온도를 측정합니다. NaOH 2g을 넣습니다. 증류수 100ml를 메스 실린더를 이용하여 얻고 200ml 비커에 NaOH와 증류수를 넣습니다. 교반하여 0.5몰롱도 NaOH 용액을 만듭니다.
NaOH 용액의 온도가 일정해지면 염산 용액이 담긴 플라스크에 옮겨 담습니다. 이후 교반하면서 최고 온도를 잽니다. 소용액과 삼각 플라스크의 무게를 잽니다. 실험 시 주의사항입니다. 염산은 강산의 하나로 호흡기, 눈, 피부 및 내장과 같은 인체 조직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불시성 물질이므로 실험 시 반드시 장갑과 보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다양한 용액을 한 번에 사용하므로 용액이 헷갈리지 않도록 실험 기구에는 라벨로 물질명을 표기합니다. 반응열로 인한 온도 변화를 측정해야 하는 실험이므로 열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수산화트륨은 공기 중에서 수증기를 흡수해 수소를 녹는 성질인 조회성을 가지므로 수산화트륨의 무게를 잴 때에는 빠르게 측정하여 공기 중에 노출 시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합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플라스크의 온도 변화는 용액의 온도 변화와 같다고 가정하였으며 용액의 비열은 4.18줄/g 도씨이고 비커의 비열은 0.85줄/g 도씨로 가정하였습니다. 반응 1의 실험 결과입니다. 고체 NaOH의 몰수는 NaOH 무게 per NaOH의 몰 질량은 0.05몰이 나왔으며 중화된 용액의 무게는 중화된 용액과 삼각 플라스크의 무게 마이너스 삼각 플라스크의 무게는 200.13g, 온도 상승량은 중화된 용액의 최고 온도 마이너스 200ml 0.25몰 농도, 염산 용액의 온도는 5도가 나왔습니다. 용액에 의해 흡수된 연량은 용액의 비열 곱하기 중화된 용액의 무게 곱하기 온도 변화이므로 4182.72줄입니다. 삼각 플라스크에 의해 흡수된 연량은 비커의 비열 곱하기 삼각 플라스크의 무게 곱하기 온도 변화이므로 468.73줄입니다. 반응 1에서 방출된 연량은 용액에 의해 흡수된 연량 더하기 삼각 플라스크에 의해 흡수된 연량이므로 4651.45줄입니다. NaOH 1몰당 반응열은 마이너스 반응 1에서 방출된 연량 곱하기 NaOH 몰수의 역수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므로 마이너스 93.03K줄/몰입니다. 반응 2의 실험 결과입니다. 반응 3의 실험 결과입니다. 고찰입니다. 첫 번째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을 이용한 헬스 법칙 확인과 오차율입니다.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을 이용하여 위 반응 1, 2, 3의 반응 엔탈피의 이론값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반응 1의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은 마이너스 100.3 K줄/몰이고 반응 2의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은 마이너스 44.5 K줄/몰입니다. 반응 3의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은 마이너스 55.8 K줄/몰입니다. 반응 2와 반응 3의 반응 엔탈피를 더한 값이 시중 반응을 나타내는 반응식인 반응 1의 반응 엔탈피 값과 같으므로 헬스의 법칙이 성립함을 이론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을 통해 구한 반응 2와 반응 3의 반응 엔탈피 값의 합이 반응 1의 반응 엔탈피 값이 아니므로 실험값에 오차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응 1의 반응 엔탈피의 오차율은 약 7.25%이고 반응 2의 반응 엔탈피 오차율은 약 12.65%입니다. 반응 3의 반응 엔탈피 오차율은 약 33.57%가 나왔습니다. 오차 원인입니다. 첫 번째로 단열입니다. 실험을 통해 구한 반응 2와 반응 3의 반응 엔탈피 측정값의 오차율은 각각 7.25%, 12.65%로 각 측정값이 이론값보다 컸는데 이는 반응을 통해 방출된 연량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험 중에는 보존을 위해 삼각 플라스크의 호일로 써서 실행을 진행했으나 단열이 미흡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열은 계에서 외부로 흘러나가 열 손실이 발생하여 실제 반응열의 실험값보다 낮은 온도가 측정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도입니다. 실험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0.5몰 농도 염산용액 100ml와 0.5몰 농도 수산나트륨용액 100ml의 온도가 같은 온도로 일정하게 되면 그 후로 교반을 진행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온도가 크게 변하지 않아 온도가 완전히 같아지지 않는 상태로 교반하여 실험했기 때문에 실험 A에 비해 실험 시에 오차율이 크게 발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표준 상태입니다. 실제 실험실의 기압과 온도가 표준 상태인 1atm 25도가 아니기 때문에 표준 상태로 가정하고 구한 표준 생성 엔탈피 값과는 당연히 다른 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가정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구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크의 온도 변화와 용액의 온도 변화가 같고 용액의 비열은 4.18줄/gC, 비커의 비열은 0.85줄/gC라고 가정하여 구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용액을 플라스크에 넣었을 때 둘의 온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용액의 흡수한 열량과 플라스크가 흡수한 열량의 측정값이 실제와 다르게 구해졌을 것이고 용액과 비커의 정확한 비율을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측정 오차입니다. 실험 중 온도계의 온도를 읽거나 용액의 부피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육안으로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문헌입니다.